고려아연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6.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9.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6천억대를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6.9%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1%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8%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판매 관리비가 거의 1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95억 원으로서 43.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8%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6,938억 원으로서 2.7%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 감소에 비해서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금액상 17.4%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3.2%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이 3.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1.54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0.38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3,197억 원으로서 39.5%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1,400만 원이 이익이 많게 났습니다. 이것은 다소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이 구성 내역은 제품, 반제품, 부산물, 제공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13억 2,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40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금액 플러스로 13억 2,200만 원이면은 요것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큼.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재료 매입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원재료도 포함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오기일 것 같습니다.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 ABC를 더한 금액이 2조 6,940억 원으로서 1.3%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1% 증가했고요.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16%로 전년보다 1.6%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6% 하락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했다라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추론과 좀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을 제목은 회계 투명성 기업이 모델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항상 작업을 이게 참 핵심적으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고 2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PQ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WCAI 그 스루프 쪽에서 기준 가져가고 있는 거하고 회사가 기준을 가져가는 게 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3단계가 퍼펙트하게 나타나는 기업을 진짜 국내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아연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를 항상 저버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8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4.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9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연봉이 9,79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률로 본다면 11.7%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력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6.3% 감소를 시켰어요. 생산량이 아마 그 감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도급비가 7.8% 증가했고 운반 보관비가 7.3%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로 그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JTBC 2018년에 대학병원 경영 드라마 라이프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를 이 조승우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장사의 기본이 뭐야? 회전율이잖아, 회전율.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병원에서의 회전율은 뭐냐 그러면은 수술실 회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퀄리티하고 이익을 둘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 제가 그 품질 경영을 한 입장에서는 퀄리티는 경영의 하나의 입장료 같은 전제 조건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실존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 조사장한테 물어본다면은 귀하는 수술실 회전율을 높이라고 경영 방침을 세웠는데 제조업에는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은 이 대표는 제조업이라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장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스루프 회계 분석하면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이거 1순위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 마진율을 높게 받는 거죠. 스루풋을 올리는 거, 서비스를 어떻게 잘하든지 납기를 잘 맡아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3.3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근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반증을 기업이 해야 된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이 됐다라고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해소가 될려는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매우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OIC 투하자본 이익률은 3.6%로 떨어졌어요. 2.4%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를 뭐 ROC라고도 얘기를 하고 ROE라고도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충분 조건 논리로 도표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투명성 법정에선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무죄 입증을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하면은 분명히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 흐름 데이터로 공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KG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앞에서 봤듯이 WCAI로 당초부터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고 흐름도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일반적으로 가중 평균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 원재료의 아연전광과 연전광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기타도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매입 비중을 또 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6.6% 하락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입증이 되죠. 그리고 이 품목별로 매출 비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변동률을 곱하면은 가중 평균인데 이걸 다 더하면은 3.1%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과 은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거꾸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는데 원재료 속에서 추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 회사하고 좀 독특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 매출 재료비 그거의 모순이 이거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것을 좀 표현을 해본다면 스르프 소닉에서의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만 상이한데 이는 기타 영역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기타 영역이라기보다는 기타 영역도 있지만은 아연전광, 영전광 속에서 거꾸로 금은을 추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안 들어가는데 좀 페이는 하겠죠. 페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일반 그 기업 조립 산업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도 그 제품의 그 기타 포션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요게 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이 하지만 마이너스니까 그 하락 압박률이 제조원가 비율을 곱하면 5.6% 하락 압력이 있는 거고요. 가공 비율은 거꾸로 조금 0.3% 올라갔는데 이거를 합친 게 5.3% 가격 인하 압력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중 평균한 것은 금은 때문에 3.1%밖에 안 내려간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비철금속 가격이 국제 LME 시장의 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기업 자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해 가지고 연말 매출액은 뭐 제가 어떤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 2배를 해보는 겁니다. 7조 2천억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6,357억이 남는데 재고가 거의 변동이 없었죠. 0.1% 정도 감소한다면은 크게 이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죠. 근데 5%까지 재고를 줄인다 그러면은 이게 생산량을 줄여 가지고요. 생산량을 줄여서 매출을 그대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줄인다면 5%,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풋 회계로 봤을 때도 유사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우수리를 떼면은 원가 회계하고 판매 매출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720만 원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재고의 증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이 4.2%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럼 연간 6.8회점을 한다면은 매출은 한 7조 5천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7,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일 거고, 그것이 경영진의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4분면으로 쭉 경험적인 그 통계 분석에 의해 가지고 원가 회계가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가 증가했을 때 어떤 영향,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는데, 이번 그 판매 가격이 동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재고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4분면에 적용되지 이번에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0만 1,0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는 좀 6만 3천원 내려갔어요. 장부 가격 120%로 되어 있고요. 영풍이 26.1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48%, 하나수소에너지 USA가 5%, 외국인이 21.17%를 가지고 있는데, CLSA라는 데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고, JP 모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고려 아연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스루풋 회계는 재고자산의 투명성을 선택과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딴 거는 안 봐도 괜찮다. 매출 채권이 제대로 수금이 되느냐, 매입 채무가 대금이 제대로 그 지급이 되느냐, 여러 가지 또 방법론도 있습니다. 보는 경영적인 방법이, 또 재무지표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 할 때는 재고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재고가 아까 그 3단계 검증에서 재료가 안 나고 갭이 나오는 기업들은 의구심을 갖고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재고자산 투명성 있는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